금융을 재밌고 쉽게 더달란트 서울의 대표 유백선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평택에 있고요. 지난번 영상에 등장했던 제 친구인 H를 오늘도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AI 반도체에 관해서. 첫 번째는 하드웨어 이야기인데요. 일단 AI 반도체 하드웨어 관련한 기업 엔비디아가 가장 잘 하고 있죠. 올해 엔비디아의 연 매출 컨센서스가 1290억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작년에가 600억 달러 정도 매출이 일어났다고 하니 올해는 100% 이상 상승할 거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도 엔비디아 주가는 굉장히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벌써 연초에 그쵸? 10불 넘게 벌써 올랐죠. 최근에 제가 그 한국경제신문 초청으로 갔던 트렌드쇼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하고 염승환 이사님 오셔가지고 강의를 들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연도에도 AI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할 거다 라고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최근 들어서 좀 AI 관련해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다면 CES 2025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AI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최근에 만든 코파일럿, 그런 것들이 AI 에이전트입니다. 단순히 이제 프롬프트 입력하고 대답받고 이게 아니라 말 그대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뭐 여러분이 많이 쓰고 계신 소라 AI나 미드저니 같은 경우도 하나의 AI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소프트웨어 영역인데요. 소프트웨어 영역이 지금 굉장히 급부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제 하드웨어 얘기부터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 반도체를 좀 오랫동안 투자해 보신 분들이라면 무어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어의 법칙이 뭐냐면 1년 반을 주기로 반도체 성능이 2배 정도 상승한다 라는 법칙인데요. 이게 사실은 무어의 법칙이 깨졌어요. 메모리 쪽에서도 한계가 왔고 CPU 쪽에서도 한계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무어의 법칙은 통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한계에 부딪힌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조금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고민하던 차에 뭐가 터졌어요? AI 반도체가 딱 붐이 탄 겁니다. 그럼 AI 반도체 관련해서도 이 무어의 법칙이 적용이 될 거냐? 이번에 블랙엘이 출시가 됐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무어의 법칙이 GPU에서는 더 적용하기가 어렵다. 블랙엘도 지금 뭐 발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조금 이슈가 있죠. 근데 이게 하드웨어가 여러분 정말 개발하기가 어려운 게 GPU만 만든다고 해결될 게 아니거든요. HBM을 똑같이 성장이 해줘야 GPU의 성능을 100% 끌어낼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개발돼서 쓰고 있는 HBM들이 오히려 호퍼 칩의 성능도 100%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앞서간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드웨어는 주변 기기들도 같이 성장을 해줘야 됩니다. 뭐 발열 문제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발열을 더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는 뭔가 새로운 하드웨어가 개발이 되어야겠죠. 소프트웨어를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이처럼 하드웨어 개발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같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성장을 해야 되고, 또 설계만 한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엔비디아는 설계 업체지만 그거를 실제로 찍어내는 TSMC랑 여러 가지로 협업을 하면서 또 설계를 변경을 하고 원래 생각했던 성능보다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드웨어 개발은 시간과 돈과 여러 가지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발전 속도는 점차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엔비디아의 매출은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반면에 소프트웨어는 어때요? 소프트웨어는 지금 AI 이제 에이전트 관련된 앱들이 막 미친 듯이 쏟아 나오고 있죠. 심지어 그 가장 이 생성형 AI의 혁신이 뭐냐면 여러분, 챗봇 정도는 바로 개발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 이제는 자연어로 처리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서 그래요. 자연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글로 말하든 영어로 말하든 이제 컴퓨터랑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파이썬이나 C 언어나 아니면 비트로 0101로 여러분께서 이 컴퓨터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이 평상시에 쓰는 언어로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 환경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머니세이프라는
챗봇을 개발할 수 있었고요. 누구나 이제 개발을 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정말 더 많은 AI 소프트웨어, AI 에이전트들이 더 많이 시간이 갈수록 쏟아져 나올 거고요. AI 툴을 활용해서 영상을 제작한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만화 그림이라던가 아니면 성우 같은 거. 다 AI 툴로 개발을 한 겁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그리고 저는 이제 컨설팅 업무를 하니까 컨설팅 관련한 업무에서도 이게 문서를 작성한다거나 제가 쓴 문장을 교정한다거나 특히나 이제 다른 언어로 이거를 번역해야 될 때 속도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빨라졌거든요. 효율성이 높아진 거죠. 생산성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드웨어의 발전 속도는 조금 늦어질 것이고 소프트웨어는 폭발적으로 빨라질 거다. 이게 그 예전에 제가 테슬라 자율주행 얘기하면서 그 구글의 웨이모를 비교했었죠. 라이다라는 센서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웨이모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딩해서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는 테슬라의 방식과 제가 비교를 했었어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동반해야 되는 더 개선하는 게 어려워지는 특이점이 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는 거의 무한으로 확장이 가능해요. 상상력만 우리가 쓸 수 있다면 얼마든지 좋은 프로그램들을 바로바로 찍어낼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 중에 제가 요즘 들어서 좀 주목하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메타입니다. 메타. 페이스북이죠. 왜 메타를 제가 조금 집중해서 트래킹을 하게 됐냐면 그 요번 달에 저희 달란트 컨설팅이 선정한 책이 그 기술주 절대 투자 원칙이라는 책인데요. 아마존처럼 폭발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만한 시총이 커질 만한 회사를 찾는 여러 가지 노하우를 이제 공유를 해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5개년도 5년 동안의 매출이 성장하는 평균이 20% 이상이 되면 아마존처럼 강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메타의 5년 평균 매출 성장률이 몇 프로냐? 19.98% 정도 됩니다. 근데 메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몸짓이 큰 회사잖아요. 그 엄청나게 큰 회사가 매출을 그렇게 올린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미 주가가 600불 넘어갔지만 정말 메타가 사업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좀 나름대로 알게 됐고요. 예,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냥 매출 성장률을 쭉 다 5개년을 더해서 5로 나누시면 돼요. 예, 매출 성장률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 보면 나옵니다. 메타는 그 멀티플이라고 하죠. PER도 좀 낮은 편이에요. 한 23.8배? 엔비디아가 50배고 테슬라가 100배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확실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메타도 한번 눈여겨보면 좋지 않으실까. 그리고 그 애플이 죽쓰고 있는 분야죠. 그 XR 기기의 분야도 메타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 컨퀘스트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그 VR 기계 그거 지금 팔고 있는데 전세계 점유율이 56%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세계 과반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타가 메타버스도 잘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틱톡도 이슈도 있죠. 당연히 메타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죠. SNS 광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 내 이제 매출이 더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